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7장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산 확률 분포였죠. 여기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연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다 continuous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연속 확률 분포. 앞에서 그 이산 확률 변수 해가지고 셀 수 있는 개수라고 했는데 연속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셀 수 없는 이러한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먼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영어로 다 density라고 하는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 continuous random 확률 variable이라고 그랬죠. 자, 셀 수 없는 실수값입니다. 그 셀 수 없는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는 무한계죠. 무한계이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는 무한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실수값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예요? 0이 되겠죠. 자, 이 점을 먼저 항상 전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앞에서 봤던 그 이산 확률 변수와 같은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은 무한계다. 따라서 나열할 수 없습니다. 또 각각의 개별 실수값이 발생할 확률은 0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가지고 이산 확률 변수와 같은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이 무한계라고 그랬죠. 실수값은 무한계고 따라서 각각의 개별 그 실수값의 확률은 얼마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확률은 실수 구간에 대해서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구간에 대해서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예컨대 우리가 그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하나 던질 때 나타나는 점의 개수가 x인데 이럴 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예컨대 x 이퀄 5라고 하는 x 이퀄 5의 확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컨대 연속 확률 변수 뭐 시간이라든가 구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완성 시간과 같은 이런 변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x가 정확히 5분을 가진 확률, 무한히 작다는 거죠. 무한히 작다.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x가 정확하게 5분의 값을 가질 확률은 무한히 작다 또는 0이다. 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x가 5분보다 작은 확률, 이거는 가능하죠. x가 5분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서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호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시가 돼도 이 얘기는 뭐예요? 5분보다 작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x가 실수 구간에 있을 확률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밀도 함수인데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면 fx를 x값이 a와 b의 범위를 가지는 x값이 a와 b의 범위죠. 구간이니까 범위를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이제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값가 큽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했지만 크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가로축이 x값이고 세로축이 fx라고 하는 함수일 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구간이 a하고 b하고 조졌다고 하면 이럴 때 이제 전체 에리어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있는 fx 아래 총 면적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정의할 수가 있죠.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런 개념입니다. 가장 단순한 분포 중에 하나가 일양 분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nifor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일양 분포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양 분포라고도 번역을 하고 직사각형 분포라고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양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일양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서도 면적은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다 합치면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로축 길이는 b 빼기 a가 되겠죠. 가로축 길이는 b 빼기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다 합치면 1이니까 세로 높이는 얼마일까요? b-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의 길이가 b-a. 따라서 세로축의 길이는 b-a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면적은 1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값은 얼마예요? 1이죠. 여기서 이퀄이 빠졌습니다. 이퀄이 빠져 있는데 이퀄이 빠진 게 아니라 슬라이드에서 이게 좀 밀려나 있습니다. b 빼기 1 이퀄 1이다 하는 거. 자, 면적은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양분포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포인데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x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양분포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솔린 판매량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 주유소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가솔린의 양은 최소값이 2,000갤런이고 2,000갤런, 최대값이 5,000갤런을 가지는 일양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럼 이 경우 2,000하고 5,000 사이의 네모 면적은 얼마죠? 1입니다. 1이고 당연히 세로축의 높이는 얼마요? 5,000 빼기 2,000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하루 가솔린 판매량이 2,500갤런과 3,000갤런 사이에 속할 확률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X값이 3,000하고 2,500 사이에 속할 probability는 얼마냐? 확률입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뭐 단순하죠. 자, 이럴 때 X값이 3,000하고 2,500 사이에 속할 확률. 자, 3,000 빼기 2,500입니다. 요 사이가 3,000 빼기 2,500. 자, 3,000 빼기 2,500이고 자, 곱하기 세로축의 길이가 얼마죠? 세로축의 길이가 5,000 빼기 자, 2,000이니까 3,000이죠. 3,000분의 1입니다. 그럼 당연히 확률이 얼마예요? 자, 3,000 빼기 2,500 곱하기 높이 3,00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1667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가장 단순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 하루에 가솔린 판매량이 2,500갤런과 3,000갤런 사이에 속할 확률은 16.67%이다 해가지고 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유소가 하루에 적어도 4,000갤런을 판매할 확률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적어도 4,000갤런이에요. 그러니까 4,000갤런 이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5,000, 자, 최대한 5,000이니까 4,000하고 5,000 사이의 확률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4,000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건데, 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X값이 4,000보다 클 확률인데, 최대한이 5,000이니까 5,000 빼기 4,000이죠. 곱하기 3,000분의 1 합니다. 그럼 얼마요? 0.3333이 나옵니다. 자, 33.3%라는 거죠. 요 사이에 속할 확률. 요 사이에 속할 확률이 바로 33.33%라는 것입니다. 이 주유소가 하루에 정확히 2,500갤런의 가솔린을 판매할 확률. 자, 2,500일 확률 얼마예요? 0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실수값을 가진 확률은 얼마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2,500갤런의 가솔린을 판매할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 특정한 값을 가진 확률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7.2에 나오는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모든 확률 분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통상적인 분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 횟수가 많다면, n이 많다면, 그러니까 모집단의 수가 많다면 분포는 항상 뭐예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 normal random variable인데
자, 정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학자들이 제시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고요. fx 이퀄 자, 시그마. 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그마 곱하기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에 자연 로고의 미스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승입니다. 이게 이제 자승에 들어가는 거죠. 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얘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제곱 승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제시가 됩니다. 자, 시그마 곱하기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제곱승 해가지고 봐주시는데, 물론 x 값은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 있죠. 가지고 여기서 자, 뮤가 평균이죠. 그래서 fx는 평균 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요? 대칭인 종 모양의 모습입니다. 대칭입니다. 대칭이고 종 모양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 자, 정규 분포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분포. 정규 분포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식에서 본 것처럼 정규 분포는 두 개의 모수가 있습니다. 자, 모수는 항상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모수.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인 평균하고 표준편차. 뮤하고 표준편차 뭐예요? 시그마죠.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의가 됩니다. 자,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파이 3.14. 그 다음에 이 값도 알고 있죠. 이 값도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그 다음에 모평균 x, 뮤. 모평균 뮤. x는 확률 변수고요. 자, 요 둘만 알면은 뭐예요? 정규 분포는 완전히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완전히 정의가 된다. 그래서 x 값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 있고,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이라고 그랬죠. 또 평균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을 이룹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딱 똑같습니다. 아래 오른쪽 왼쪽이 평균 주위에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량 분포의 범위의 경우에는 A에서 B 사이까지 해가지고 범위가 있었죠. 범위가 있었지만 정규 분포의 범위는 어때요?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범위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실수 구간 전체가 됩니다. 실수 구간 전체가 바로 정규 분포의 범위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식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fx 이퀄 시그마 곱하기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제곱 승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식 확인하고 지나가시고, 뭐 이것이 늘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언급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 중에 또 표준화하는 게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요. 정규 분포를 갖다 표준화해가지고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편차가 1로 만들어가지고 정규 분포를 갖다가 다시 정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정규 분포를 갖다가 표준화된, 표준이에요. 스탠다드.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얼마?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그마가 1이니까 1.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에 자, 시그마분의 1이죠. 시그마가 1입니다. x 마이너스 뮤인데 뮤가 얼마예요? 0이죠. 자, 이런 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임의의 정규 분포가 주어지게 되면 간단한 대수 조작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정규 분포와 관련된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정규 분포와 관련된 확률 계산을 갖다 할 때는 간단한 표준 정규 분포를 갖다 이용한 확률 계산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와 관련된 확률 계산을 갖다 할 때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확률 계산을 갖다 합니다. 그래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뮤가 0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가운데 0이에요.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1이다 하는 거죠. 자, 뮤는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포의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앞에서 봤던 표준 전기분포가 아니라 전기분포입니다. 이제 자, 지금 모수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럼 모수 값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평균은 미우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에 의해서 완전히 정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평균을 증가시킨다. 자, 미우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죠, 이렇게. 자, 미우가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우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따져보게 되면, 자, 표준 정기분포 곡선이야. 표준이 아니라 정기분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평균이 증가할 때 정기분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보시고요. 자, 분산은 같지만 평균이 다른 경우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증가했다. 표준 편차가 증가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중심에서 많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은 더 낮아지고 넓어집니다.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원래 정기분포 곡선이 종 모양이었는데 점점 더 산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뾰족한 형태는 시그마가 11대, 그 아래 점선 노란색은 시그마가 12일 때, 그 다음에 시그마가 15까지 커지니까는 뭐예요? 자, 주황색의 곡선처럼 됩니다. 주황색의 곡선처럼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증가하면 정규 분포 곡선은 더 낮아지고 넓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두 가지에 의해서 정규 분포가 정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 나옵니다. 우리가 임의의 정규 분포 확률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이건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전환시켜서 확률을 갖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정규 분포 확률 변수를 갖다가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전환시켜서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 x인데 이거 갖다가 표준화하게 되면 이걸 g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준화된 것은 g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확률 변수 g로 전환시킨 것이다. 여기서 자, 임의의 어떤 평균이 있고 시그마가 있지만 이걸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g예요. 자, g가 뭐죠? 시그마분의 x-미우입니다. 아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볼 때 가로 안에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가로하고 어떻게 했죠? 시그마분의 x-미우였죠. 가지고 이거의 제곱 승이었는데 이게 바로 시그마분의 x-미우 이게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임의의 정규 분포 확률 변수를 갖다가 자,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켜서 확률을 갖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확률 변수 g로 전환한다. 이럴 때 g가 얼마냐? g는 시그마분의 x-미우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계산할 때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자,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면 평균은 얼마? 0. 자, 표준 편차 얼마?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이용한 계산 참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구몬 수학하는 것처럼 뭐 유사한 문제지만 수도 없이 풀어보잖아요. 그 수도 없이 풀어보다 보니까는 뭐요? 술술 풀리죠. 원래 문제가. 원래 수리 계산 같은 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구단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도 뭐요? 한 번 외워놓으니까 늘 써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구단이라고 하는데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 인도가 수학이 참 발달해 있는 나라죠.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뭐요? 19단까지 외웁니다. 19단까지 외우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계산이 더 빨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대부분의 그 통계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시쳇말로 똥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계산 문제가 참 무지하게 많이 주어집니다. 이걸 완전하게 익히도록 하는 거죠. g가 시그마분의 x-미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자, 이걸 이용한 문제입니다. 정규 분포에 따르는 가솔린 판매량 나왔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보통 가솔린에 대한 일일 평균 수요량은 자, 1000갤런이다. 자, 미우가 1000입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0갤런입니다.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이 주유소의 경영자가 방금 영업을 시작했다. 저장소의 보통 가솔린이 현재 1100갤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가솔린 배달은 오늘 영업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보통 가솔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보통 가솔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뮤가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그마가 100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 주유소 경영자가 알고자 하는 게 뭐죠? X가 1100보다, 여기서 X라는 게 뭐예요? X라는 게 오늘 수요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1100인데 X가 1100보다는 적어야 오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게 바로 X가 1100보다 작을 확률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자, 평균은 1000이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00입니다. 1100인데 X값이 1100보다 작을 확률,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확률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유소 경영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X가 1100보다 작은 확률을 갖다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죠. 표준 정기분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X값이 있으니까 X 뮤 나누기 시그마, 이게 G죠. 그래서 이걸 G값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X가 아니라 이제 이걸 갖다가 표준화해가지고 G로 바꿔야 돼요. G로 바꿔야 되는데 G가 X 뮤 나누기 시그마였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1100 빼기 뮤, 1100 빼기 뮤, 1000이죠. 나누기 뭐예요? 10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가장 단순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학 7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반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통계학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계가 X를 표준화합니다. X를 G로 전환시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X가 1100보다 작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X 뮤 한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G값이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1100도 1100 빼기 뮤 1000이죠. 나누기 시그마 10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지고 결국 이거는 뭐냐? 자, 요게 G가 되는 거죠. G는 자, 이거 계산하니까 1100 빼기 1000 나누기 100이니까 1이죠. 자, G가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1100보다 작을 확률, 이것은 곧 G가 1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을 갖다가 표준 정기분포로 바꾸게 되면 평균은 얼마입니까? 뮤가 되는 것이고, 자, 표준 편차가 1인데 지금 여기서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는 거죠.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이제 G의 값이 그에 상응하는 X값의 위치예요. 자, G의 값은 그에 상응하는 X값의 위치다. 그래서 G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우위에 있는 X값이에요.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우위에 있는 X의 값이 바로 G가 1일 때 값입니다. 자, 이 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G 이퀄 1은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우위에 있는 X의 값이다 하는 거,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G의 평균은 뭘까요? G의 평균은 X의 평균입니다. G의 평균 0이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X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자, 뮤하고 시그마만 알면 X에 관한 확률은 G에 관한 확률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기분포에 관한 확률을 갖다 계산하고자 할 때 부록에 나와 있는 게 표준 정기 확률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규 확률표 나와 있어요. 이항 확률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포화성 확률표가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나온 표가 표 3이라고 그랬죠. 표 3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나온 표가 바로 뭐예요? 표준 정기 확률표 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자, 표준 정규 확률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것도 필요 없죠. 왜? 계산. 엑셀이 다 해줍니다. 계산하는 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엑셀이 다 해주니까. 방법을 알고 그 배경에 있는 이론을 알고 엑셀 출력물이 나오면 결과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옛날처럼 진짜 뭐 훈련하듯이 계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은 아셔야죠. 이런 개념들은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알아야 그 배경에 있는 원리를 알아야만 뒤에 나와 있는 확률표에 나와 있는 확률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지금 자, 슬라이드 2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표 3을 이용해 가지고 부록에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해 가지고 정규 분포의 확률을 갖다 계산합니다. 자, 부록에 나와 있는 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표는 범위가 마이너스 3.09가 제일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3.09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플러스 3.09예요. 에 속하는 G값들. 그러니까 G의 최대로 주어진 값이 플러스 3.09고 최소로 주어진 게 마이너스 3.09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속하는 G값들에 대한 역시 확률은 누적 확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항 확률표, 포화성 확률표의 경우에도 다 뭐였어요? 누적 확률이죠. 확률표 나와 있는 거 다 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G값이 어떤 특정한 G값보다 작은 확률이에요. 확률 변수 G가 G값보다 작은 확률.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그러면 G가 1.00보다 작은 확률을 갖다 구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표 3에서 자, 왼쪽 첫 번째 열이 나옵니다. 여기 G값이 나와 있죠? G값이 나와 있는데 자, G값에서 1.0을 찾아요. G가 1.0이니까. 1.0인데 그 뒤에 0단위가 없죠. 이건 1.00, 1.01, 1.02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1.00 아닙니까? 그럼 1.00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얼마나 나와요? 0.8413이 나오죠. 요 크기가 바로 0.841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가 1보다 작은 확률. 자, G가 1보다 작은 확률은 0.8413이다.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확률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일단 X값이 주어지게 되면 평균하고 시그마 알면 자,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X를 갖다 G로 전환시켜가지고 G값, 구하고자 하는 G값에 따라서 뒤에서 확률표에서 찾으면 값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G가 1.80보다 큰 확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은 누적 확률입니다.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G가 G보다 작은 확률이에요. 확률 변수 G가 특정한 값 G보다 작은 확률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큰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큰 확률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1 빼기 자, G가 1.80보다 작은 확률 구하면 되겠죠. 자, G가 1.80보다 작은 확률. 그래서 전체가 1이니까 이거보다 큰 확률은 결국 뭐예요? 전체 확률에서 이거 뺀 거 아니에요. 자, 전체 확률 1에서 확률이 하면 1이니까 1에서 왼쪽 부분을 뺀 게 바로 1.80보다 큰 확률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G가 1.80보다 큰 확률은 1 빼기 G가 1.80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래서 1.80보다 작은 확률인데 1.80 주어집니다. 1.8까지 나왔으니까 1.80 주어졌죠. 얼마요? 0.9641 나와 있죠. 그러니까 1 빼기 0.9641 하게 되면 0.0359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X를 G로 전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X를 G로 전환시킨다. 이럴 때 G가 3.09부터 마이너스 0.3942까지 해가지고 확률표에서 값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확률표에 나와 있는 값은 누적 확률이다 하는 거. 이런 점들을 항상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G가 0.92보다 작고 마이너스 0.72보다 큰 확률이에요. 그것도 간단하죠. 0.92보다 작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0.92보다 작은 확률 전체를 구해야죠. 전체를 갖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0.71보다 작은 확률 있잖아. 이걸 빼면 되는 거죠.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0.92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g가 0.92예요. 0.92에 해당하는 값은 0.8212가 나왔습니다. 0.8212 빼기 0.71에 해당하는 값인데 마이너스 0.71 마이너스 0.71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0.2389죠. 갖고 구한 다음에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속할 확률이 얼마예요? 0.582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록에 나와 있는 표를 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 확률표까지 제시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갖다 볼 때 필요한 확률표는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같으면 다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확률표는 여러분들이 각자 구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통계학 책이든 간에 뭐요? 뒤에 부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록에 나와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 찾으면 확률표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각자 해결하시고 저는 시험 볼 때는 문제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보시고 하는 거니까 문제지만 올려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확률표는 각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록 3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록 표 3이 나와 있는데 표 3에서 g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09입니다. 그래서 g가 3.09보다 작을 확률은 0.9990 반대로 이게 그럼 g가 0.39보다 큰 확률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뭐예요? g가 0.39보다 큰 확률은 1 마이너스 0.990이니까 뭐예요? 0.0010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개념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표에서 주어진 값은 3.09보다 큰 g의 값은 없습니다. g의 값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g의 값이 3.10보다 크게 나온다. 3.10보다 크게 나온 면적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근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g 값이 3.10보다 큰 면적의 경우에는 0으로 근사시키면 되는 거죠.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호, 부등호 표시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등호를 표시하거나 안 하거나 여기 지금 등호가 없죠. 부등호만 표시가 되어 있죠. 부등호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거나 크거나 같다. g가 3.10보다 크거나 같다. 차이 없습니다. 3.10보다 크거나 같다고 표시가 나와도 어차피 같을 확률은 제로예요. 같은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시키는 것하고 부등호만으로 표시하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함수의 확률을 계산할 때 구간 설정할 때 등호를 포함시키는 것과 부등호를 표시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표시하거나 포함시키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자, 이제 예제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컨대 음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음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 자,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지만 한 투자의 수익률에서 평균은 10%이고 표준편차가 5다.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럼 첫 번째, 손실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x가 얼마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x를 갖다 g값으로 바꿉니다.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고요. 0에서도 0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죠. 0 빼기 뮤가 얼마? 10이죠. 0 빼기 10 나누기 표준편차가 얼마? 5입니다.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g값이 되는 거. 이게 g가 됩니다. 이게 g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 나누기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래서 결국 손실이 발생될 확률 이거는 평균이 10%고 표준편차가 5%인 경우 손실이 발생될 확률을 갖다가 g로 전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 확률표에서 구하면 0.0228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표준편차가 2배가 됐어요. 여기는 5%인데 2배로 증가시킨 겁니다. 표준편차를 갖다가 2배로 증가시켰다. 10%인데 이럴 때 손실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자, 분모만 바꿔주면 되겠죠. 5가 아니라 이제 5에서 이거만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10으로 바꿔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g가 마이너스 1.00보다 작을 확률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1.00보다 작을 확률은 0.1587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거꾸로 G값을 찾는 거예요. G값. 자, 주어진 확률을 나타내는 G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G값이 주어졌을 때 확률을 갖다 구했잖아요. G값이 주어졌을 때 확률을 갖다 구했는데 거꾸로 확률이 주어질 때 임계값이 되는 G 서브 A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확률 변수 G가 이제 표준 확률 변수죠. 표준 정규 확률 변수 G인데 G가 G 서브 A보다 큰 확률이 A다. A라고 주어졌어요. A가 주어졌습니다. A가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서 거꾸로 G 서브 A 값이 얼마냐는 거죠. 이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확률표에서 뭐요? 확률표에서 A 값을 찾아요. 확률표에서 A 값을 찾으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G 서브 A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그런 절차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면적 A가 2.5%이다. 면적 A가 요게 2.5%입니다. 자, 2.5%니까 얼마죠? 0.025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G의 값, G 서브 A 값이죠. 그럼 이제 A가 2.5%일 때, 0.025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G 서브 A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1-A입니다. 1-A. 여기니까 전체가 1인데 A 값이 나왔잖아요. A. 그러니까 A가 값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죠. 그럼 1-A는 결국 뭐예요? 1-0.025고 그럼 얼마요? 0.9750이죠. 자, 확률표에서 0.9750을 찾습니다. 물론 이제 대략 어디쯤 있는지 알죠. 그냥 한 페이지 가득 깨알 같은 글씨 있는 데서 0.9750 찾는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죠. 그렇지만 대략 위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누적 확률값이 0.9750이 G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0.9750인 G값을 찾아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G 서브 A는 1.96이 나옵니다. 1.96. 아주 많이 보는 수치입니다. 1.96. 외워두셔야 돼요. G 서브 A. 자, 면적 A가 2.5%예요. 여기가 2.5%다. 이럴 때 요 임계값 G 서브 A가 얼마냐? 1.96. 그래서 0.9750에 해당하는 G값 찾으면 1.96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 G가 다시 얘기하면 자, G가 1.96보다 클 확률. 이거 클 확률입니다. 누적 확률이니까 클 확률은 뭐예요? 자, 1 빼기 P가 G가 1.96보다 작은 확률이죠. 이게 0.025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G 서브 0.025는 1.96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G값 찾는 것도 보셔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많아요, 이것도 실제로. 1.96. 자, 이제 엑셀을 사용해 가지고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인데 명령어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정규 분포는 뭐예요? 정규 분포는 norm, norm distribution입니다.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norm dist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을 사용한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에서 명령어가 이렇다. 뭐 지금은 다 그냥 클릭하면 다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슬라이드가 많아서 잘라서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그 정규 분포 말고 또 다른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또 다른 뭐 지수 분포라든가 카이스퀘어 분포, 그다음 F 분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